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6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니 없는 지막스 특집 복숭아와 복숭아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박수! 자, 세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기 유튜버를 담당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도돌리 채널의 도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첼레란도 대표 재미없는 사람 윤 사장입니다. 아, 윤 사장님 반갑습니다.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복숭아의 선임을 담당하고 그 이후로 딱히 직업이 없는 기업은행 95원 잔고의 왕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투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왕구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긴장 안 할 것 같은데. 땀 존나 나는데? 나도 긴장해가지고 평소처럼 저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우리 왜 우리 이런 나 거 지금 팬티 다 젖었어. 이런 거 해본 적 없어가지고 에이, 잠깐 초보자들 긴장. 같으니라고. 맞아, 여기는 방송계에 좀 나 여기 몸담고 나 있잖아. 곁땀 나고 있어. 자, 어쨌든 해보자면, 자, 우리가 뭐 하는 팟캐스트냐. 평소에는 제가 제 와이프랑 둘이 하는 팟캐스트인데 해외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지막스 최초로 재니 없는 지막스를 하고 있습니다. 왕구님과 도돌리님은 제 선임 출신이고요. 선임 출신은 뭐야? 그리고 저희 세 명이 모여서 이제 경기 남부 남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얘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지역 감정? 경기 남부 남자가 어떻다고 혹시- 얘기 안 했으니까. 음. 그러면 입이 좀 풀려야 되니까 바로 사연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저를 창녀라고 부른 친오빠를 남편이 때려눕혔습니다. 어허.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26살인 저와 29살인 저의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바비큐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저에게 시비를 걸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저를 모욕했어요. 남편은 오빠를 옆으로 따로 불러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우리는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과 서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는 저를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너 자신이 족같은 창녀라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했어요. 오빠는 파티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점에서는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저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는데 제 오빠가 어느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이 경고했지 내 아내를 그렇게 말하기만 해보라고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저를 모욕하고 괴롭히고 비하하는 오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 번도 오빠가 저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제가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연을 끊으시겠다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화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날 한 대밖에 못 때렸다는 점에 열받아하고 있습니다. 더 좁혀고 싶었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지원해 주셨고 저의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또 남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시지만 남편은 그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결정들 사이에서 패닉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남편을 두둔하는 메시지들과 비난하는 메시지들도 받았지만 두둔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까지가 사연입니다.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이 한국이랑 아무래도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런 게 좀 일반적인가요? 나는 그것보다 창녀라고 하면 드라마 보면 홀이 있고 그 프로스티튜트? 그 차이가 뭐야? 호어는 좀 비하적으로 말하는 거고 프로스티튜트는 그냥 전문 창녀? 성매매 종사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욕할 때는 호어를 더 많이 하지. 그렇구만. 같은 뜻이네. 너 되게 뭐 창녀다라고 할 때 뭘 쓰든 간에 그다지 이제 기분 좋은 말은 아니겠네. 그렇죠. 기분 좋을 순 없지. 오빠가 뭐라고 말했어? 홀이라고 했어? 아니면? 호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넌 전문직 창녀야. 근데 이런 일이 뭐 흔하진 않겠죠. 주먹 다짐은 한국보다 많은 것 같긴 해. 한 대만 쳤는데 어떻게 피투성이가 돼? 울버린 같은 건가? 여기 너클에 뭐 끼고 있었다던가. 코뼈가 다 무너졌나 보지.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여동생이 있는 오빠로서 조금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 쌓인 불만이 아닐 거예요. 사연자 오빠분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연애를 할 때부터 뭔가 오빠가 봤을 때는 저놈 새끼 저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동생에게 쌓이신 게 많은가 보죠? 동생이 아니라 이제 남자가 또 남자를 보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분이 봤을 때는 뭔가 저놈이 바람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아, 남편한테 그렇게 생각했다고? 오빠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어. 결혼 전부터, 연애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막상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물을 수는 없고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왜곡돼서 그 마음이 잘못 표현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란 곳은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오빠가 원래 오빠 남자친구인 거. 그러니까 남편이 이 청년이 내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은 도대체 어떤 놈일까? 뭐 하는 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도 오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 당신이 여동생이었어? 아, 오빠가 있으세요? 아니지. 오빠를 가지고 있다고 했나? 많이 긴장했네.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오빠 입장에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잘못을 했죠. 저는 그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간디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간디같이 생기기도 했어. 맞아.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계신 도돌리님은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커랑 정말 닮으셨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저 페이커 같은 귀하신 분한테 지금 제 앞에 페이커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경만 쓰면 완벽한데. 저 따위를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대상역 사랑해.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윤 사장님이 이런 경우를 겪었다. 남자 형제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 남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이 만약에 윤 사장님이 결혼을 했다는 전제하에 뭔가 결혼 전부터 윤 사장님 남편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보자 하다가 왜 자기 누나한테 근데 욕을 해? 그러면 남편한테 난 욕을 이해가 해야지. 안 돼.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동생한테 욕을 하는 게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동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도 이씨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더라. 보통 여동생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사이가 정말 좋거나 정말 안 좋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렇죠. 보통 이제 짜증나는 그 대상은 동생의 남편인데 동생의 남편은 어쨌든 간에 동생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불편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동생한테 그런 몹쓸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연자분의 오빠는 비겁자다. 아니 나는 싸워도 되긴 그러니까 뭐 서로 주먹 다짐하고 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아, 부모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까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지금 맞았으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거나 이혼하라고 지금 하는 윤 거죠. 사장님, 맞았다는 윤 사장님, 이유로요? 자 들어보세요. 네. 이게 마이크고요. 이게 이어폰이에요. 아니 애초에 좀 맞았다고 이혼하라는 게 이해 안 되는 거야 이 여자. 좀 맞을 그게 수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또 자기 딸을 욕한 거잖아요. 그건 그래. 남부 앞에서 좀 병신짓 했으면 한 대 맞는 거 정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엄마가 결국은 문제네. 제일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게 그렇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 아침 드라마 소재로 딱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였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를 멀리 보내야겠네. 뭐 싸우는 거야 싸울 수 있지. 싸우다 보면 정 되겠지. 근데 남편을 선택해야 돼, 가족을 선택해야 돼. 아니 가족을 선택하고 저는 가족 엄마만 보내 멀리. 아, 그럼 묘책이? 그렇지. 저는 그래도 남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맞아. 어쨌든 내 배우자와 제일 가까운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내 남편은 나를 지키려고 싸운 거고 그쵸. 내 오빠는 나를 욕하다가 싸운 거니까 나를 지켜주는 남자랑 같이 하는 게 맞죠. 그쵸. 그리고 게다가 또 오빠는 비겁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내용이 나와. 아, 왜 오빠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어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오빠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오빠가 이제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헤어졌대요. 근데 헤어진 게 그냥 깔끔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오빠는 이 전 여친한테 가가지고 이제 애걸복걸 매달렸는데 여자가 이 바람 핀 상대를 선택해서 떠난 거야. 그래서 지금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렇게 보여가지고 여동생도 여자니까 너도 그럴 거지. 너 그건 좀 너무 근데 약간 비약이 심하긴 하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가 양성애자였고 여동생이랑 사귀는 거네. 아니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게 돼. 그러면 창녀가 맞지. 가장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거는. 너무 이유가 조금 합당하지가 않네. 그래서 어쨌든 여동생이 그 파티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동생이
그러니까 쟤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부모님한테는 사과를 했대요. 어쨌든 부모님 집에서 싸운 거니까 부모님한테는 사과를 했지만 오빠한테는 절대 사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연을 끊자는 거는 아빠는 사실 엄마가 하도 화를 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엄마가 이제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나 봐요. 왕군님 말씀대로 엄마를 어디 지금 보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어머니를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한 4년 정도 행복하게 해드리면 돌아와서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악당은 사실상 오빠 한 명인 건가? 아니 모르는 거야.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오빠가 자기의 개인적인 안 좋은 일 때문에 그거를 어찌됐든 가족 파티에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근원은 어머니의 자식 교육.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더더욱 보내야겠네요. 오빠랑 같이 크루즈 여행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난 왠지 가족들 앞에서 오빠가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아까 한 말은 뭐 반은 농담이지만 뭐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완전 개판인 거지. 이제 여동생은 자기 전 여친의 애인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뭐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잘 봐, 정리를 해보자고. 지금 왕군님 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여동생이 전 여친의 애인이라고 여동생이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양성애자다. 결혼을 이거지. 했어. 결혼을 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배우자랑 행복하게 살면 상관이 없어. 아. 근데 이 여동생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야. 자기의 전 여친과. 저 근데 왕구님이 진지하게 얘기할 때마다 자꾸 딴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정신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이게 나도 미국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에 갇혀 있어서 그래. 아니,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전혀 없죠. 내 주변에는 없긴 해. 근데 드라마에는 많아. 미드에는 많이 나와. 근데 혹시 또 몰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연이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왕구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양성애자였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이 양성애자가 맞다가 하더라도 이 글쓴이가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렇구나. 어쨌든 오빠랑 싸워가지고 오빠랑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이랑은 조금 화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오빠의 사연이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진 게. 근데 저는 그건 100%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면 미국에는 그 약간의 마초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마초주의 있죠. 근데 우리가 저 오빠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이미 충분하리만치 찌질해요. 그쵸? 저거를 얘기하는데도 큰 결심이 필요했을 거고 저렇게 찌질한 사연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게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빠가 자기 개인적인 일을 가정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오빠가 잘못된 놈이다. 그래서 부모님이냐 남편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배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머니는 크루즈 여행 좀 보내드리고. 근데 아마 오빠가 첫째라서 엄마가 더 오빠를 더 되게 소중히 여길 수도 있어. 더 두둔할 것이다.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여동생, 자기 딸이 지금 딸이랑 오빠랑 싸운 건데, 딸이랑 아들이랑 싸운 건데 지금 아들 편만 들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오빠가 엄청 잘못한 것 같고 루저일 것 같고. 루저? 새로운 말 좀 해주세요. 남 따라하지 말고.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윤 사장님, 네. 이게 마이크예요. 네. 이게 이어폰이고요. 네. 긴장 좀 말을 제가 원래 잘 못해요. 재미도 없고. 윤 사장님은 원래 몸으로 웃기는 캐릭터인데 이게 그래. 팟캐스트의 이게 단점이네. 그럼 그냥 가끔 웃음소리나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친구가 자기 결혼식 4주 전에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성별이 어떻게 되죠? 성별이 중요해. 35. 상관없을 수도 있어. 여기 이구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양성애자라서. 되게 양성애자를 찾고 있어. 양성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남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파치 헬리콥터 이럴 수도 있잖아. 요즘 PC가 또 그치. 유행이니까. 유행이니까. 오케이. 35살 여자인 제 친구 브리는 결혼 4주 전에 35살 남자인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남자가 결혼한 그러니까 본인의 결혼식 4주 전에 여자가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2년 전 아내와 사별했고 5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엄마를 똑 닮은 딸과 그리고 저의 일에 쏟아부어서 지난 2년간 저의 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리와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베프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잘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신기한 점은 우리의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브리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언제나 친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불의를 비롯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불의는 연쇄 데이트마였고 중학교 이후 싱글이었던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사귄 적은 없지만요. 불의와 저는 같은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불의는 남자친구들과 오래 사귀지 못했고 언제나 한 남친에서 다른 남친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반대로 저는 대학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가 그때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당시 신입생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불의 대신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불의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다른 지역에 취직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불의와 저는 때때로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불의는 제 결혼식에 참석했었고 그것이 제가 불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서로의 인스타그램 사진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불의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연락을 주기는 했습니다. 작년 불의와 그녀의 약혼자가 제가 사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아직 슬픔에 잠겨 있었고 불의네 커플은 저와 제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제 딸은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는데 불의가 딸을 댄스와 체조 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때때로 딸을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불의의 약혼자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남자입니다. 제 딸도 불의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불의는 제가 딸을 돌보는 것을 가끔 도와줍니다. 지난주에 불의는 할 얘기가 있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불의는 지난 몇 달간 저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약혼자와 결혼을 강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불의는 자기가 보기에 저도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신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의는 자기가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소울메이트이며 우리가 함께할 운명인 것 같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친구로서 사랑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감정적이 됐지만 불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고 곧 떠났습니다. 그날 밤 불의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사이에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불의의 약혼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둘의 문제인 것 같았고 만약 불의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제가 그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의의 약혼자가 이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불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가 사연입니다. 혹시 이 사연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처음에 읽었는데 친구가 자기 결혼식 4주 전에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남은 상황이에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의 제목은 어장관리입니다. 당했다. 당했다. 이거는 이런 얘기 드리기 조금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긴 한데 솔직히 이런 여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리고 흔히 이제 결혼식 직전에 깨지는 커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번 봤어요. 이런 분들이 깨트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자라온 환경에서 그 불이라는 그 나쁜 여자가 계속 이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장에 있는 물고기인지를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연자분은 불의에게 있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니고 차선쯤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결혼한 사람이 글쓴이보다 나은 사람이면 이 불의가 보기에? 네. 그럼 왜 하필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지?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슈퍼맨이 와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잡은 물고기가 아니게 되니까 아쉬워서 이러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지. 나 어디서 봤어. 여자의 심장은 4명이 들어갈 수 있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건 또 뭔 소리야? 4명. 나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뭐 이렇게 에멘탈 치즈처럼 여러 개잖아.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좋은 남자가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방에 채워야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는 매우 큰 구멍. 이제 결혼한 뒤에서도 뭐 이렇게 유사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친구는 좀 작은 구멍.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스택 쌓기 빌드업일 수 있다 하는 게 내 의견이지. 그러면 지금 진짜 이 글쓴이랑 함께할 생각은 없고? 그렇지. 당연히 없죠. 진짜 함께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버리고 왔지. 그렇죠. 그러면 윤 사장님은 여자 입장에서 불의에 자신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있으신 분 동의하시나요? 여자의 마음은 4개 방이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멱살잡이 좀 해볼까? 그렇다면 윤 사장님 본인의 마음은 4가지 방이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아직은 한 개밖에 없는 것 한 같긴 개밖에 해요. 없다. 아직은이라는 건 앞으로 또 앞으로 지켜볼. 생기는 앞으로 걸- 있을 수도 있죠. 약간 미치겠네. 판막 증후군이 이제 나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열린 마음을. 아직 심장이 발달을 덜했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남자들은 보통 한 여자에 꽂히면 완전 경주마가 되거든요. 맞아. 터널 비전 하죠. 터널이 앞만 돼요. 보고 달려가지. 앞만 보고. 근데 그게 또 단점이 있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서서히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랑 비교해서 여자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변화가. 네, 잘 윤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마이크고 이게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이게 입이야. 이걸 벌리고 성대를 울리면 소리가 나. 윤 사장한테는 물어볼 때 약간 이렇게 답정너식의 질문이 좀 더 나아. 열려있는 논술 써야 되듯이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잘 고등학교 못해. 때 논술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못 다닌 게 지금 팟캐스트 녹음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걸 알았으면 다녔을 텐데. 다녔을 텐데 웅변학원이랑 운변학원이랑 웅변 학원 되게 오랜만이다. 이 연사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제 좌심방에는 누가 있고. 그래서 정보가 없이 그냥 지나가나요? 여자들은 방이 4개 있고. 오늘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겠네. 사실 제가 여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네.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브리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만 자기 그냥 생각이라도 그냥 브리가 우리가 진심으로 이 남자에게 오고 있다? 아니면 그냥 떠보는 거다? 그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좀 메리지 블루다. 나 메리지 블루 아, 있지 메리지 않을까. 블루. 아니면 잠깐 놀고 싶어서 그럴 수 안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 글쓴이를 만약 그냥 떠보는 거면은 만약에 글쓴이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도 너를 사랑했어 이러고 나오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밀어낼 겁니다. 브리가. 그렇지. 아. 그건 너무 쉽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브리한테 그래 그러면은 그 남자랑 헤어지고 결혼하자 이러면은 잠시 뒤에 좀 뭐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거는 너무 그리고 제가 너무한 봤을 처사인 것 때는 같아. 브리가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남자가 날 밀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쭉 오랜 기간 지켜봐 왔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파악이 돼 사람인지. 있구나. 그래서 그냥 결혼도 하고 또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아는 누님 중에서 실제로 결혼을 하시면서 근데 그 누님이 꽤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 결혼하는데 마음이 어때? 했을 때 그 누나가 진짜 남자를 이렇게 브리처럼 소위 말하는 좀 후리고 다녔거든요 많이. 근데 그 누나가 하시는 얘기가 내 인생에 앞으로 썸이 없다는 게 제일 슬프대요. 그게 결혼하는 소감이 그랬거든요. 근데 브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혼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그 겪는 뭔가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에서 기인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읽어볼게요. 자, 한 달 후에 올라온 업데이트가 있는데 브리가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약혼자에게 난 너보다 있으니까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미친 사람인 거예요. 브리가 뒷일을 진짜 아예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식이 파토가 나고 약혼자가 밤에 이 글쓴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글쓴이를 욕하다가 결국 글쓴이한테 죽방을 한 대 날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브리가 짐을 싸고 나와가지고 왜냐면 약혼자랑 지금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브리가 짐을 싸고 나와서 지금 쓴이 집에서 머무는 중이다. 이 쓰니도 미친놈이네요. 그걸 왜 받아줘? 친구가 왔으니까 친구가 이제 절도집도 없다 이래서 왔으니까 아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도돌리가 지금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이름이 내가 브리라서 그래. 뭐 아만다나 뭐 약간 예쁠 것 같은 이름이었잖아. 만약에 이름이 클로이다. 그러면 클로이 모레츠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서 재워줍니다. 브리도 브릴라스는 별론가? 브리라스는 별로죠. 별로지. 확실히 별로죠. 오케이 클로이다. 야 이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서는 올려주고 싶다. 욕 먹고 싶다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의구심이 미국은 보통 이렇게 의사소통을 죽방으로 많이 하나요? 그 생각 많이 했어. 그러게. 자주 서로 때리네. 근데 미국은 확실히 그 한국보다 좀 수틀리면 주먹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진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죽방을 한 대 맞고 이 글쓴이가 뭐 고소를 하진 않았는데 전 약혼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은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브리도 지금 전 남친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 전 남친이 올 수 없는 공간인 이 글쓴이 집에서 자고 있다는 핑계로 지금 이 글쓴이 집에 온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글쓴이는 브리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일말의 감정도 없으면 왜
어쨌든 간에 이 불의와 글쓴이 사이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파혼도 된 건데. 근데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게 미국은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 뉴욕에서 나고 자랐는데 취업을 뭐 LA로 했어. 그럼 마치 제가 이제 미국 나가 사는 것처럼 좀 해외에 나가 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나고 자란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도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가 의지할 사람이 글쓴이밖에 없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어도 그럴까요? 네. 난 아니면은 그 글쓴이가 자기가 하는 일이랑 딸밖에 신경을 못 쓴다고 했거든. 의외로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돈 많은 사람이 레딧에서 글 쓰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돈 많은 사람 의외로 많이 써요. 진짜? 왜 그 일론 머스크 봐 맨날 트위터 하잖아. 어쨌든 이게 마이크고요. 여기 마이크. 저는 그냥 쓴이가 친구라서 데리고 이제 있어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그거야? 네.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제부터 옆에서 춤춰.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말하기 밥값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얘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10개월 후에 업데이트 하나 더 있어요.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약혼자는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불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주먹다짐이 있고 난 4개월 후에 불의가 한 번 더 사귀자고 했어요. 그리고 쓴이가 한 번 더 거절했지만 불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쓴이를 설득을 합니다. 너의 마음속은 큰 솥과 같아. 사별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지만 딸이 태어났을 때 너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줄이지 않고 딸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듯이 전 아내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사랑해줄 수도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쓴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귀기 시작했고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둘이 결혼할 예정이래요.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보자면 얼마 못 가서 헤어질 겁니다. 아닐 것 같은데 되게 배드엔드 좋아한다. 아니요. 그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의는 아직도 그냥 집어릇 개 못 주고 계속해서 어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다른 또 어장 관리하던 남자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친구가 많았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쓰니가 그렇게까지 여자 경험이 많거나 뭐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없어요. 아까 그쵸. 전 아내가 첫 여자친구라 그랬어. 그렇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여자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습니다. 근데 불의는 아까 뭐 무슨 솥단지 그런 거 얘기할 때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친구 달변가다. 이게 원투데이 남자랑 대화를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어휘력이 솥단지에 비유를 해? 나도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솥단지 뭐야? 그 POT. 그러네. 되게 자꾸 구수한. 사실 저는 솥이라고만 했는데 단지는 또돌리님이 붙었어요. 나는 머릿속에서 계속 가마솥 같은 남자구나. 이게 나이는 둘이 동갑이잖아요. 동갑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글쓴이는 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 불의 이분은 한 대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대학원생 정도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입을 해갖고 생각을 해보면 대학원생이 초등학생을 뭔가 속이거나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일도 아니죠. 손바닥 뒤집듯이 초등학생한테 뭐 설명을 하는 거 이게 마이크야 이게 이어폰이야 설명하면은 초등학생도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쓴이만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제니님이 이제 여러 번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형님이 저희 이제 그 제니님의 오빠 근데 손이 이천함. 어쨌든 형님이 미술 시간에 뭘 자꾸 만들면은 이 제니님을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제니님한테 팔았대요. 달변가시네. 500원 받고 1000원 받고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똑같이 받으면은 제이님 용돈은 항상 이제 형님한테 흘러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와 이 글쓴이의 관계는 제니님과 손이 처남의 관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쓴이만 지금 아마 이 고민하시느라고 원형 탈모도 조금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불의 손바닥에서 놀아놨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앞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 이혼 안 해도 불의는 편하게 살겠네. 이 남자를 그냥 쥐었다 폈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뿐만이 아니죠. 지금 핸드폰 예전에 제가 지막스에서 들은 사연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데 불의가 구글 계정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안 하고 나갈 때를 기다려서 이메일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연락처랑 캘린더랑 뭐 줄줄이 나올걸요. 고구마 줄기처럼.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돼? 그냥 계속 연애만 하면 안 돼? 그래도 되죠. 그지. 근데 뭔가 이제 어차피 여자가 없는데 굳이 고민하는 게 난 애초에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이것도 제가 연애 전문가로서 저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글쓴이 같은
사람은 결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이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다 치더라도 뭔가 자기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기 애정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같은 사람은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해서 결혼하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할걸요?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남자가 말하자면 연애 초보니까 네.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사귀면 바로 이제 손자 이름 걱정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기로 했어. 결혼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나 근데 이번 사연도 사실 도돌리가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지 사실 그다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 근데 그럼 저는 입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네. 저는 약혼자의 편입니다. 갑자기? 약혼자는 뭐 파혼 잘했죠. 지금 당장은 괴로울지 몰라도. 잘했죠. 브리 같은 사람은 진짜 제가 한 가지만 조언해드리자면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살면서. 진짜로. 남녀노소 불문을 하고 이런 사람만 조심하면 인생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그거 왜 이렇게 윤 사장님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신방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으니까 들어올 구멍이 많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윤 사장님 보면서 얘기를 했네요. 좀 말 좀 해라 이렇게. 아직 신방 심실이 비어 있으니까 요즘. 얘 입 터지려면 약간 사랑과 전쟁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근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윤 사장님 주변에 맞아. 솔직히 이런 여자 좀 있죠? 아니요. 그렇군요. 잘 없어요?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점은 윤 사장님께서 울산 출신입니다. 예, 울산 출신 여자를 붙잡는 게 참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끼리끼리 논다고. 저는 사실 브리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목이 터져라. 브리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사실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도돌리님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쉽게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타고난 게 비주얼이 조금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까비. 한창 철없을 때 솔직하게 제가 진짜 뭐 눈만 마주쳐도 여자들을 꼬실 수 있었다 하면은 뭐 철없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돌리님은 말빨이 좋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은 네. 뭐 비주얼 별로 안 좋아도 말빨 좋은 애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던데. 맞아. 말빨이 좋아서 뭐 당연히 플러스가 있긴 한데 말빨이 좋은 거는 다대1보단 1대1에 제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밀실에 가둬놓은 상태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약간 아이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말도 걸지 마 이러면은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는 이제 노인분들 모셔놓고 약이나 옥장판을 파는 스타일이 아니라 부동산 사기를 치는 1대1 스타일이거든요. 비유 적절하다. 네. 그래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연히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누구나 다 철없는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용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고 왔는데 같이 보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보고 왔어. 근데 죄를 사함을 어쩌고 하니까 죄를 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죄를 사하는 손짓 신용까지 하셨어요. 모르는 거야. 저거 말은 저렇게 했는데 되게 연애에서 호구였을 수도 있어. 저 호구였죠. 엄청 호구였고 저는 그 약간 저도 경주마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속으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익도 챙기고 저런 이익도 챙겨야지 하면서 막상 만나면은 좀 칠렐레 팔렐레 해가지고 올인하는 맞습니다. 스타일이죠. 어느 정도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 도돌리님이 어느 정도로 이제 경주마 같이 앞만 보는 스타일이냐면 지금 하시는 일도 전 여자친구의 이건 너무 TMI야. 전 여자친구의 뭐 사업에 뭐 이게 총무 같은 걸 맡고 계셔서 재정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셔서 이게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공동 창업자입니다. 공동 창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이별 사업자의 이름 올라가 계세요? 그렇진 않은데. 뭐 당신 주장이지 그거는. 아니 왜냐면 이건 너무 TMI인데 이게 사실 그 여자분이랑 했던 첫 번째 사업이 아닌데 첫 번째 사업을 이제 공동 사업자로 올리니까 약간 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고 계시는 성공한 사업은 그 전 여자친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그쵸.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신 1대1 사기에도 능한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당했네, 당했어. 항상 마지막에 가서 온갖 권모술수를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손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윤상님도 노래라도 해. 자, 원, 투. 나 왜 참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내가 이 파티 너무 남자들 목소리만 나오면 너무 바삭바삭할 수 있어. 저는 그 위에- 웃음소리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게 그러도 괜찮아. 그럼 웃을 때만 크게 웃어주세요. 그럼 됐어. 자, 그러면 요 사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중에 편집본 나갔는데 우리 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다 편지 또 편지. 통편할 수도 있어. 예보 읽으라고 하면 재밌겠다. 그럼 다음 거는 윤 사장님 읽어보는 걸 할까요? 제가요? 좀 읽다가 뭐 안 되면 바꾸면 되지. 네.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같이 할까? 같이 해. 화음을 넣어줄게 우리가.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이거 근데 좀 제가 아까 감동받았던 게 이거 같이 녹음하자 그랬더니 다 전편을 다 예습하고 오셨다고. 왕구님이랑 윤 사장님이랑. 그렇죠. 그걸 감동 포인트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포닥이신 복숭아 연구원님께서 혹시나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아니 내가 무슨 질문을 해 이거를. 모르는 거지. 우리 이미지는 다 그랬어. 50화에서 저희 뭐 사연이 뭐였냐고 물어볼까봐. 그럼 56회 사연이 뭐였는지 그럼 예습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정확한 몇 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기 남부 남자의 이제 상한 마음은 상당히 오래 간다. 우리 군포 남자 복숭아님께서는 이 마음 한번 휘둘리면 풀어주기 쉽지 않죠. 저희 그 경기 남부 남자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지역 감성입니다. 통편집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못 나가. 진짜 좋아하는데 너 나만 미친놈 하지 뭐. 근데 경기 남부 남자들의 특징이 3명이 3명이라고 하죠. 3명의 그 단체 카톡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둘 해서 3개의 카톡방이 더 존재해요. 세상에. 한 명을 뺀 다른 카톡방이 존재를 하지. 근데 그런 걸 보통 겐톡이라고 하죠. 3명에서 1명이 빠지면 겐톡.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한 건 나뿐이었구나.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 잘 들으셨죠? 이게 경기 남부 남자들이에요. 뭔가 사소한 얘기에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잖아. 그러면 이제 도돌리님이랑 이제 복숭아님의 개인 카톡에서 아까 왕국 걘 좀 그렇지 않아? 막 그렇긴 하지. 그럼 이제 좀 내가 또 따로따로 이렇게 또 연락하겠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하고 좋게 가시죠. 경기 남부만 그러진 않을 거야. 아니야, 우리만 그래.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도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수 틀리면 죽방 날리고. 나 요즘에 하여간 장사하면서 어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봐.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요거는 편집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경기 남부 우리가 경기 남부니까. 그렇죠. 미국 흑인들 자기들끼리.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경기 남부 그럼 경기 남부 여자. 이것도 우리가 여자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되네. 경기 남부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경기 남부 남자는 되게 쿨합니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쿨한 척해. 이거 괜찮아? 그러면은 아니면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이제 뒤에서 미친 새끼 나한테 저런 거 부탁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반박을 못 하겠다. 굉장히 쿨하게 굴어. 하기 싫으면 그건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 남부 남자 나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이제 거절을 잘 못해요. 경기 남부 사람들이. 그건 되게 예쁘게 말하면 그렇지. 그렇지. 거절을 못하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참으면 죽을 때까지 참으면 그게 멋있는 건데 꼭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터지거든요. 새어나와. 새어나와요. 냄비 라면 끓어 넘치듯이 꼭 나오고 그렇게 참아줬던 게 다 나와요. 처음부터. 내가 그때 이것도 참았고 저것도 참았고 아카이브가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사실 그게 참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늦게 말한 것 뿐이잖아. 근데 저도 물론 그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듣다 보니까 찔리네. 최근에는 많이 그냥 고쳤다고 방금 복숭아님 얘기한 거잖아요. 뭘 찔려 그냥 넌데. 근데 제가 지금 복숭아님이랑 이것도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제가 지금 복숭아님이랑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앞에 거울을 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특이점이긴 하지 항상.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지? 그 외에는 다 좋아요. 경기 남부 남자. 아,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아, 좋아. 맞아. 그 부드러운 자상하고. 3인의 남자와 자상하고. 근데 자상한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지 여성한테 뭐 이렇게 막 일어나 공주 뭐 이런 것들 아니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요? 하죠. 공주 일어나 하다가 이제 뭐 한 15분 안 일어났어. 이거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너 월요일에도 안 일어났고 화요일에도 안 일어났고 수요일에도 안 일어났잖아. 맞아. 이제는 일어나야겠지. 4번째니까 공주 이렇게 아씨. 그렇게 하지. 기억 다 하지. 어느 나라가 공주님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공주도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 왜 그랬냐면 왜 그렇다라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수원 남자입니다. 저는 수원 남자고 뭐 용인 남자, 뭐 이제 군포 남자, 뭐 군포 맞죠? 군포 남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위성 도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신도시. 그죠? 서울까지는 못 간. 서울까지는 못 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인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한 거지. 너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오. 뭐 이거 먹고 살래? 굉장히 저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저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이제 경쟁을 부추기고 난 그렇게 느꼈어 항상. 특히 내가 살던 그 수원의 영통이라는 곳에서는 사실상 거기가 굉장히 잘 사는 곳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월급쟁이신 분들 삼성 다니시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삼성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공부 잘하는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높죠. 교육률 네. 확실히 높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을 견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을 내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면 깎아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내가 당한 이제 이렇게 나쁜 처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해놨다가 이용하려는. 이 왕구님이 분석을 했다는 건 자기 분석을 했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내 친구들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크게는 많이 없잖아요, 사실. 많이 없죠. 서울에서 태어나면 서울에서만 살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저도 있다는 거를 경기 남부 쪽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둘러보면 진짜 그런 특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20대부터 직업 특성상 전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한 달, 2달 이렇게 살면서 일을 했던 경험이 꽤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동네인데 동네마다 진짜 사람들 특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경기 남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여러분과 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경기 남부라는 단어도 당신들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뭐 부산 사람,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런 식으로는 그냥 말투만 들어도 딱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그렇죠. 어쨌든 표준어를 쓰니까. 그런 게 있는데 경기 남부 사람 하면은 나도 몰랐던 그런 말투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사고 방식이 그런 내가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그 쪼잔한 사고 방식이 모두가 패시브로 그렇게 다 살고 있다고 느껴.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을 뿐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저는 기혼자인데 결혼을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랑 했습니다. 저기 울산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울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한 이렇게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하고 보면은 걔네들은 또 딱히 경쟁이 없었어. 그렇죠. 그 동네에 이제 대부분 같은 직업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렇겠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공부를 잘하건 안 하건 간에 바르게 잘한 사람은 알아서 그 근처에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현대사 자동차라던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굳이 서로 이렇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그런 문화가 전혀 아예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다고 느낀 거예요. 뭐 물론 그게 그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장점만 얘기하도록 그렇지.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색이 또 있습니다. 은근히. 내가 클로징을 하다 말았거든. 그거 알아서 편집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결론은 먹거리가 있는 동네에서 사람을 사겨라. 뭔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그 경기 남부 남자 먹거리가 좋다 없잖아. 그랬잖아요. 좋은 남자친구. 그쵸. 좋은 아니 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나도 모르겠구만. 1등 신랑감이잖아. 왜 그래? 그렇죠.
그쵸. 1등은 아니고 2등 정도. 야, 경기 남부 남자랑 결혼한 제니님이 없는 지막스 듣고 계시고요. 그 제니님 말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 그쵸. 제니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않느냐 뭐 그러면은 좀 짜증났다. 아니면 이 멤버 그대로 해서 복숭아님만 좀 제니님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재밌겠다.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면 제니님은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니님은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 부모님이 두 분 다 대구 분이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약간 혼종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아, 이게 또 부모님이 어디 고향이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베리에이션이 조금 이제 갈리긴 합니다. 자, 클로징을 마저 하자면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플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재밌는 사연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화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